안녕하세요. 올킬입니다. 고배당 당첨 인증합니다. 함께 하신 분들도 모두 축하드리고요. 스포츠 정보 공유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같이 먹읍시다.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홈팀 안양은 공격적인 성향이 강한 3-5-2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양쪽 윙포워드와 윙백 자원들이 상대 진영 깊숙한 지역까지 적극적으로 가담한다. 마테우스는 빠른 템포와 날카로운 결정력을 앞세워 상대 수비 라인을 파괴하는 핵심 자원이다. 야구는 박스 안으로 침투하는 타이밍이 탁월해 마테우스와의 호흡을 통해 다양한 득점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 특히 토마스는 수비수임에도 불구하고 변칙적으로 미드필더 숫자 싸움에 가담하며 전진하는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이 전개는 상대 중원 압박을 흔들 수 있는 중요한 무기다. 결국 안양은 전방과 측면을 동시에 두드리며 상대 수비를 압박하고 다채로운 공격 루트로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높다. 원정팀 제주는 4-3-3 전형으로 조직적인 수비를 우선시하면서도 전환 시 빠른 공격 템포를 살리는 스타일이다. 유리 조나탄은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에서 강점을 드러내며 팀 공격의 중심축 역할을 한다. 남태희는 창의적인 패스와 연계 능력으로 전환 속도를 끌어올리고 이창민은 중원에서 안정적인 볼 배급으로 팀의 밸런스를 지탱한다. 그러나 포백 수비 라인이 측면 공간에 반복적으로 취약한 모습을 보여왔고 박스 근처에서 측면 크로스와 침투를 허용하는 장면이 잦다. 특히 안양처럼 클래식한 형태로 측면을 깊게 공략하는 팀을 상대로는 대응이 늦어지는 문제를 드러낸 바 있다. 안양은 측면과 중앙을 동시에 활용하는 입체적인 전개로 제주의 약점을 정조준할 준비가 되어 있다. 마테우스와 야고의 결정력, 토마스의 변칙적인 전진까지 더해진다면 공격의 완성도는 한층 높아질 것이다. 반대로 제주는 포백의 측면 불안이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어 홈에서 몰아치는 안양의 공세를 버텨내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번 경기는 안양이 전술적 우위와 공격적인 흐름을 바탕으로 승리를 가져갈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다. 홈팀 김천 박상혁은 빠른 침투와 활동량으로 측면에서 활력을 불어넣고 전방 압박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가담한다. 김승섭은 날카로운 드리블 돌파와 페네트레이션 플레이로 상대 수비 라인을 지속적으로 흔든다. 이동경은 팀 전술의 중심으로 빌드업을 지휘하며 전방의 결정적인 패스를 공급하는 플레이메이커다. 김천은 4-4-2 전형 속에서 이동경의 발끝을 거쳐 공격 루트를 다양하게 전개하며 홈에서는 특히 전환 속도를 높여 상대를 압박한다. 중원과 측면에서의 연결이 안정적일 경우 공격은 단숨에 속도와 위협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원정팀 대구 세징야는 여전히 날카로운 패스와 슈팅으로 위협적이지만 체력적 기복과 전환 속도에서 한계가 있다. 정치인은 중원에서 볼 배급과 압박을 시도하지만 강한 템포 앞에서는 대응력이 흔들리는 장면이 잦다. 라마스는 순간적인 돌파와 공격 전환에서 장점을 보이지만 고립될 경우 영향력이 제한된다. 대구는 4-4-2 전형을 유지하면서도 수비 라인이 불안정해 강등권 최하위라는 현실이 보여주듯 압박 저항력이 떨어진다. 특히 뒷공간 대응과 측면 수비에서 잦은 균열을 드러내고 있어 김천의 공격 템포를 막아내기 어렵다. 김천은 에이스 이동경을 중심으로 전술적 응집력이 높아지고 측면 자원들의 활약까지 더해지며 공격 루트가 다채로워지고 있다. 대구는 강등권에 머물며 수비 불안이 뚜렷하게 반복되고 있고 원정에서의 약세가 더욱 두드러진다. 결국 이번 맞대결은 김천이 전술적 우위와 홈의 기세를 등에 업고 승리를 확정지을 가능성이 높다. 홈팀 수원FC 사박은 최전방에서 제공권과 연계 플레이로 팀 공격의 기점을 만들어내지만 파이널 서드에서의 결정력은 루안의 마무리에 크게 의존한다. 김경민은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으로 패스 전환과 압박 저항을 시도하지만 상대가 라인을 내리면 효율성이 떨어진다. 루안은 개인기와 돌파 능력으로 공격 활로를 열 수 있지만 지원 자원이 부족하면 고립되는 장면이 많다. 문제는 윌리안이다.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무리한 복귀를 하더라도 정상적인 경기력을 발휘할 가능성은 낮다. 결국 공격 전개가 단조로워지고 득점 루트에서 날카로움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 원정팀 광주 헤이스는 순간적인 드리블과 공간 침투로 상대 수비를 흔들 수 있는 카드지만 전방 지원이 늦으면 고립될 수 있다. 신창문은 중원에서 안정적인 빌드업과 패스로 경기를 풀어나가지만 수비 압박이 강하면 전개 속도가 늦어진다. 최경록은 측면에서 왕성한 활동량과 크로스로 변화를 주지만 박스 앞 마무리에서 완성도가 떨어지는 장면이 있다. 광주는 4-4-2를 기반으로 탄탄한 조직력을 유지하며 원정에서도 안정적인 수비 블록을 형성한다. 그러나 공격에서 파괴력이 터지지 않으면 경기를 루즈하게 이끌며 무승부를 용인하는 경우가 많다. 윌리안의 부상 변수가 수원FC의 공격 루트를 무디게 만들었고 광주 역시 마무리 효율 부족이 반복되고 있다.
양팀 모두 전술적으로 안정적인 수비 운영을 우선할 수밖에 없으며 경기의 템포는 자연스럽게 느려질 것이다. 따라서 이번 맞대결은 누가 이기느냐보다 누가 실점하지 않느냐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크며 무승부로 귀결될 시나리오가 가장 설득력 있다. 홈팀 전남 하남은 박스 안에서 제공권 장악과 세컨볼 마무리 능력을 동시에 보여주며 상대 수비를 흔드는 타깃형 자원이다. 르보는 좌우 폭을 넓히며 순간적인 침투와 크로스를 만들어내고 압박 이후 빠른 전환 상황에서 공격의 폭발력을 극대화한다. 발디비아는 중원에서 정교한 패스와 압박 저항을 기반으로 공격 전환 속도를 높이며 경기 템포를 끌어올린다. 전남은 5-3-2 전술을 활용하지만 상대가 해볼 만하다고 판단되면 전방 압박 강도를 크게 높인다. 높은 진영에서 볼을 탈취한 뒤 곧바로 상대 박스를 공략하는 전술이 팀의 깊숙이 자리 잡아 있다. 그래서 초반부터 강한 압박으로 상대를 몰아세우며 경기를 주도하는 힘을 발휘한다. 원정팀 화성 김병호는 박스 근처에서 순간적인 위치 선정과 결정력을 갖춘 자원이지만 강한 압박 속에서는 고립되기 쉽다. 데메트리우스는 피지컬을 활용한 버티기와 제공권 경합 능력이 뛰어나지만 전방 압박을 받으면 볼 간수가 불안해진다. 전성진은 중원에서 전개와 패스를 담당하지만 압박 강도가 높아질수록 템포를 유지하지 못하는 장면이 잦다. 화성은 4-4-2 전술로 두 줄 수비를 형성하며 안정적인 운영을 추구하지만 전남처럼 압박 강도가 높은 팀을 만나면 뒷공간이 쉽게 열린다. 원정에서는 특히 수비 라인의 간격이 벌어지며 후반부 집중력 저하로 실점 위기가 커진다. 따라서 안정적인 수비를 유지하기 위해선 중원에서의 압박 저항이 필수적이지만 이 부분에서 불안 요소가 드러난다. 전남은 홈에서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으로 상대를 흔들며 공격 루트를 다변화할 수 있다. 화성은 두 줄 수비로 저항하겠지만 압박에 눌려 간격이 벌어지고 후반부에는 집중력이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번 맞대결은 전남이 경기 흐름과 전술적 완성도를 모두 앞세워 승리를 가져갈 시나리오가 가장 설득력 있다. 홈팀 충북 청주는 3-4-3 전형을 통해 수비 숫자를 늘려 안정감을 추구한다. 페드로는 전방에서 개인 돌파와 연계 능력으로 상대 수비를 흔드는 역할을 맡고 있다. 지현학은 측면에서 빠른 발을 활용해 전환 속도를 높이지만 압박 강도가 높을 때는 활동 반경이 제약된다. 이지승은 중원에서 수비 지원과 템포 유지에 집중하며 밸런스를 지탱하지만 라인을 내릴 경우 공격 연결이 끊기는 한계가 드러난다. 결국 충북 청주는 수비 블록을 구축하고 역습을 노리겠지만 상대의 빠른 공격 템포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원정팀 성남은 4-4-2 전형을 기반으로 전방 압박과 빠른 종적 침투를 동시에 가동한다. 후이즈는 득점 감각이 살아있으며 박스 안에서 기회를 살리는 마무리 능력이 뛰어나다. 레안드로는 종적인 침투와 드리블 돌파에서 위력을 발휘하며 상대 수비 라인을 순간적으로 무너뜨리는 장면이 자주 연출된다. 박수빈은 활동량이 많아 중원과 측면을 오가며 팀의 공격 리듬을 살리고 세컨드 볼 상황에서도 빠르게 반응한다. 특히 신재원의 측면 돌파와 결합될 경우 성남의 공격 루트는 훨씬 다채로워지고 상대 수비진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충북 청주는 수비 블록으로 버티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성남은 레안드로, 후이즈, 신재원으로 이어지는 빠른 공격 루트와 박수빈의 지원으로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최근 이어온 상승세와 강한 공격 템포는 원정에서도 충분히 발휘될 수 있다. 결국 성남이 충북 청주의 수비 라인을 흔들며 승리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홈팀 안산 김우빈은 중앙 수비에서 위치 선정을 통해 안정감을 주지만 제공권 경합에서 상대 장신 공격수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 사라이바는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으로 볼 배급을 이어가지만 강한 압박을 받으면 템포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다. 라파는 전방에서 빠른 침투와 1대1 돌파 능력을 보여주지만 고립되면 공격 효율이 급격히 떨어진다. 안산은 3-4-1-2 전술로 수비 블록을 두텁게 형성하지만 중앙 센터백 조합이 신체 조건에서 열세를 보이며 공중볼 대응에서 뚜렷한 약점을 드러낸다. 그래서 상대가 크로스를 집요하게 올리면 페널티 박스 안쪽에서의 집중력 붕괴가 발생할 수 있다. 원정팀 부상 곤잘로는 장신을 활용한 포스트 플레이와 제공권 장악력이 탁월하며 머리로 공을 떨궈주거나 직접 마무리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페시는 측면에서 돌파와 크로스를 통해 곤잘로를 지원하며 공간을 넓히는 움직임으로 공격의 폭을 넓힌다. 사비에르는 중원에서 예리한 킥과 패스로 크로스 전개를 유도하며 세컨드볼 상황에서 득점을 노릴 수 있다. 부산은 3-4-3 전술을 기반으로 풀백과 윙포워드들이 하프 스페이스와 측면을 번갈아 공략하며 크로스 빈도를 높인다. 이러한 전개 패턴은 곤잘로의 제공권을 극대화시키며 안산의 수비 약점을 정면으로 파고드는 구조다. 부산은 곤잘로의 제공권과 측면 크로스 패턴을 통해 안산 수비를 끊임없이 흔들 수 있다.
안사는 역습 카드가 있더라도 제공권과 세컨드볼에서 밀리는 순간 전술적 완성도가 크게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번 맞대결은 부산이 타점 높은 포스트 플레이와 전술적 상성을 앞세워 승리를 가져갈 시나리오가 가장 설득력 있다.